10일입니다. 날씨도 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날씨가 급격히 변화됐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질서를 느끼게 합니다. 위대함을 느낍니다. 자, 오늘 뉴스 읽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전세 대란이다. 수도권 전세 대란이다. 수도권 전세 대란. 삼기 신도시발 수도권 전세 대란이다. 안 되죠? 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수도권 대란이다. 3기 신도시발 해서 지금 전세가 없다.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3기 신도시 수도권 전세 대란. 사전청약 노리며 몰린 수요가 하남 전세값 1년에 30% 급등시켰다. 남양주, 고양, 부천, 계양도 강세다. 네, 저희도 고양시에 있지만 뭐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낭패 안 보려면 소득 자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급유형 생애 최초 특공 노릴 때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노부모 부양도 있고 다자녀도 있는데 공급유형에 따라서 청약하셔야 된다. 가구당 월소 평균 소득이 100% 이하다 아니면 120% 이하다를 잘 따져셔가지고 3인 이하냐 4인 이하에 따져가지고 충분히 조사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신혼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가 됩니다. 노부모 부양과 자녀 특공도 120% 이하를 적용해서 3인 이하는 666만 5,980원 이하, 4인은 747만 1,610원 이하를 맞춰야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3기 신도시 관심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하남 전세값 5개월째 2억 5천 급등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 경기도로 확산.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모두 전세값이 급등입니다. 여기서는 뭐 집도 없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새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일명 1+1 2년 살면 2년 더 버팅길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행됐기 때문에 지금 전세 매물이 품귀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뉴스. 분양가 통제의 역설. 민간보다 20% 싼 공공분양이 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가 문제냐? 당연히 주변 시세 절반 이하의 가격이 나올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보다 민간 분양이 낫다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이유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정부가 내년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가구의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자 분양가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답니다. 최근 분양가 민간단지들의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도 주변 시세 30% 저렴하게 하면서 민간은 절반 가격으로 분양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30%하고 민간은 50%라고 말도 안 되는. 지난달 분양을 마친 서울 은평수색 13재정비 촉진지구 일명 DMC SK뷰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평균 1,97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8사 기준으로는 6억 5천만원에서 6억 6천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5억원 정도 낮다. 로또 분양이네요. 민간 택지 분양의 상한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분양가는 더 내려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의 휴구의 한국 토지주택 그건가 보죠. 고분양가 관리 대상 단지보다 5에서 10%가량 더 내려갈 거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의 상한제 2로 적용된 강력한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서초 원베일리 예상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한 평당 2천만 원대 중반에서 4천만 원대 중반이다. 둔촌주공 비교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한 평에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면 반값이네요. 원베일리 비교 단지는 앞으로 시세 1제곱미터 한 평당 1억 원 수준입니다. 거의 반값에 분양하는, 차라리 3기 신도시 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보다 민간 분양에 당첨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유네요. 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사전 청약 희망고문 서울 분양은 바늘구멍 3040 또 허탈. 3040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알겠지만, 네, 이게 주택 가점제 사전 청약 물량도 있지만 청약 시장에 이런 사전 청약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점제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가점제 평균이 청약 만점이 84점인데 신목동 8하고 청약 84점 만점자가 여기 청약을 해서 당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3040년에는 내 집 마련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는 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 전세 매물 빵인단지 속출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 신길동, 도림동, 내발산동, 광장동, 구이동, 네, 다 반전세 몇 건 정도 있고 전세 없는 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을 노리는 청약대기 수요와 저금리 기조, 임대차법 시행,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을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안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집이 없어서 난리 부리수를 치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뉴스. 서울 아파트 지난달 거래 10건 중 6건이 최고가다. 60%가 최고가다. 일단 팔리기만 하면 최고가다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은평구, 중랑구, 강북이죠. 주로 강북에서 신고가 대비 비중 1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왔네요. 주로 강북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일까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강남구 3구 공공기여금 2조 4천억을 강북 낙후지역 개발에도 쓰겠다. 서초구는 찬성한다는데 나머지구는 반대한다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뉴스입니다. 개발이 강북에 배분 추진한다. 강남구는 반대하지만 서초구는 찬성한다. 알아서 하실 거고요. 전세 불안 언제 끝날지 몰라.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승 요건은 입주 물량 감소고로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있고요.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건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락 요건 한번 살펴볼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 제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집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겨울 다가오는데. 가계부채 증가로 가처분 소득 감소한다도 영끌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강화로 연말까지 급매 출현 가능성이 있다. 급매 있지만 급매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법인 물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상승 요건이다 라는 것을 상승 요건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볼까요? 흑석 2동, 성북 1동 공공재개발 추진 관심한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하는데 전망해봐야 전망대로 안됩니다. 결과만 한번 볼까요? 올 하반기 분양을 예정했던 강동구 둔촌주공 4,869가구는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예, 무기한 연계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튼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포함되어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예전 가격인 3,500만 원에서 2,970만 원으로 대폭 낮아져 집행부가 해임되고 사업이 폐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신혼부부 특권 기준을 완화해준다. 서울 집값 잡혔다 주장하고 있는데 좀 잡히긴 잡힌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프를 봐도 예, 상승세는 멈춘 것 같은데 어쨌든 신혼부부들한테 특공 소득 기준 완화해줘서 또 이들에게 로또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특화 설계 바람 오피스텔 안 팔리니까 안 날립니다. 신목동 8학원 청약 만점 당첨자 나왔다. 아까 얘기했죠. 84점 만점인데 여기 나왔는데요.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점이 인기몰이로 되어 있다. 인근 시세 비가 4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늘릴 수 있다라니까 넣었죠. 자, 지난 7, 8월에 서울에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13개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점 커트라인 평균은 60.6점으로 집계되었다. 60점이면은 당첨 가능성이 있다. 올 하반기 55.9점보다 4.7점 상승했다. 네. 점수가 최소한 60점은 돼야 뭐 웬만한 곳에 시세 차이가 어릴 수 있는 곳에 당첨될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줍니다. 다음 뉴스. 실업대란 구직 포기 쉬었음 사상 최금. 네, 그냥 쉰답니다. 쉬세요. 집 사느라 영끌 8월 가계대출 사상 최대 11조 7천억. 예, 뭐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뭐 작년부터 최대라는데 작년 5월에 비해서 올해 2배 늘었네요. 자영 시총 총액 대비해서 5조인데 올해는 11조 7천억이니까 2배 이상 늘었네요. 테슬라 기술적 굿브레이팅 고풀분기냐 숨고르기 숨고르기죠. 오늘 예, 상승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스닥 증시 얘기고요. 미국도 실직자 되돌아갈 자리 없다. 고용 위축 많이 된다. 생수 팔아 중국 2위 부자 된 중산상. 생수 팔아가지고 중국은 위생이 문제죠. 영국 7인 이상 모임 금지한다. 코로나에 바짝 움츠린 유럽 시장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네요. 코로나 육아 우울증 집이 감옥 같아요. 싱글맘 직장인 이도현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이 발표된 지난 28일 이후 일이 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날 7살 아이를 다니던 합기도 학원이 거리두기로 조치로 문을 닫는다는 연락이 왔다. 긴급 돌봄이 끝난 뒤 한두 시간 애를 맡겨주던 곳이 사라지면서 아이가 집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됐다.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는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친정어머니 찬스 없는 데는 어떡합니까? 이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서점, 도서관도 못 가게 되면서 주말이 온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도 지치고 나도 지친다는 평일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생각을 하면 일에 집중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3040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육아 지옥, 육아 우울증, 육아 감옥 등을 호소하면서 젊은 부모들의 글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와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돌봄 관련 상담은 510건으로 전년 동기 30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아이를 돌봄을 위해 직장을 쉬는 부모도 많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기보다는 어쨌든 학업물 스트레스 가정불화가 생기는 걸 많다. 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육아대 뒤 출근길이 길어졌다. 어린이집 못 가. 할머니 댁 가자. 이거 뭡니까? 웬 바캉스를 또 이런 식으로. 네, 두산중공업 나옵니다. 밥캣이, 예. 360도 돌아가면서 밥캣,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